네, 4부는 청와대 출입기자 중국 순방을 마치고 따끈따끈하게 귀국한 박현광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겸손방송국의 박현광입니다. 네, 중국 갔다 오시고. 네, 어제 귀국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일본 가시고. 그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가요? 어쨌든 뭐 일본에서 네. 이미 네.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바쁘시네요. 네, 아이고, 전반적으로 쭉 풀로 수행을 같이 하셨는데, 네, 전반적인 그 분위기. 이런 것들 이제 성과에 대한 거다 발표된 거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네. 현장에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어땠어요? 일단 상당히 좋았다. 네,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비공개 회담 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만 하면 웃는다라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제 인민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람들도 그 엄청나게 호의를 베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랑 잘 지내기로 했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잘해주는 거다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번에도 일정이 타이트했나요? 아주 기자분들 아주 입장에서. 타이트했죠. 네, 아주 타이트했습니다. 그러면 3박 4일 일정인데 북경에 이틀, 네. 그 상해에 하루 이렇게 있었죠. 네. 그럼 개인 시간은 거의 가질 수가 없었다. 개인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숙소 갔다가 정해준 루트를 따라가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럼 중국 인민을 만나고 오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촬영 포인트를 찾을 때 그 호텔 직원이 도와줬는데 그 촬영 포인트를 적당한 곳을 못 찾았는데 그런 본인의 친구까지 동원해서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지금.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처음에 과기부 장관이죠. 네, 처음에 영접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의전서열 1, 2, 3위를 다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식 국빈 방문이었고 확실히 지난 10여 년간 가장 성대했던 만남이긴 한데 맞습니다. 명확한 성과는 안 보인다. 네. 팬더조차도 온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후하게 평가하고 있죠. 당연히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중국에 순방하는 것 자체가 성과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0에 수렴했다. 그러면 사실 성과가 없다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런 정도의 평가입니다. 그 기자 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라고요? 기자들은 그 전날 저녁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2주 전에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미리 공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순방 가지 못하는 기자들. 이 사실은 순방도 못 갔는데 대통령이 밥도 거기서 사주냐라고 하면 좀 소외감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배려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까봐 비공개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왜 공개로 했냐? 공개 생중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이 고생하는데 밥 한번 사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도 나올 수 있다. 기자들이 놀러 갔냐? 왜 기자들한테 밥 사냐 세금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공개로 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생중계 기자 오찬 간담회가 된 걸로 가기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 있었나 보네. 왜냐하면 사실 결과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생각 외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잡아는 놓되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가변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사실은. 근데 순방 가지 못한 이들을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군요. 확실히 사안은 좀 조사를 해보고 전화를 돌려봐야 맞습니다. 실체 관계에 좀 파악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중계 과정에서도 조금 기자 생중계 관련해서 논란이 다양한 방식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대통령의 표현이 정제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래서 특유의 또 어쩌라고가 나왔습니다. 어쩌라고. 근데 이제 얘기 자체는 쿠팡이나 이렇게 협중 증서에 대해서는 좀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그러니까 저는 그 입장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 없는데 또 그 태도가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 홍보 라인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평가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은 실제로 기자들과 만남을 꺼리지 않고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긴 해요. 그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다 보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변인단 쪽에서 그만 질문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허가를 제지합니다. 대통령이 더 받게 해라. 네. 그 정도로 기자들과 소통을 즐기는 것 같고 기자들과의 소통에서는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자들도. 네. 그리고 뭐 이제 대중의 언어로 소탈하게 얘기하다 보니 뭔가 좀 그거에 대해서 안이 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평가가 나뉜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참모진들이 네. 좀 그 오찬 간담회에서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리고 그 테이블에 김현지 부속실장이랑 같이 앉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생중계가 끝나고 난 뒤에도 비공개, 그러니까 오프를 전제로 하고 기자들과 질답을 계속했습니다. 질의응답을. 네. 그때 굉장히 허심탄회한 속내를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현지 부속실장도 아이고 저렇게 다 말하면 안 되는데 걱정된다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소통을 즐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 식사는 그러면 테이블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은 테이블별로. 메인 테이블일 거 아니에요? 대통령 메인 테이블. 그럼 그 자리에 앉는 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박형광 기자의 자리는 없었고.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뭘로 하나요? 그냥 뭐 일진들 중심으로 소위 맞습니다. 얘기하는. 추첨도 있고 추첨. 그리고 그때 이제 축사를 하는 기자들이 또 정해져요. 네. 네, 그런 기자들이 또 헤드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앉았는데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랑 앉혔다. 네네. 그렇군요. 인사는 왜 이렇게 다 늦어지는 겁니까? 다른 질문을 하셨나요? 네? 뭐 이제 인사는 뭐 만기칠람인 거죠. 사실 어쨌든 대통령이 하나하나 대통령의 또 만기칠람이다. 이 얘기 좀 잘못하셨어요. 지금 깎아서 나가면 김현지가 만기칠람하고 있다라고 나올 텐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 근데 하여튼 제가 만나면 그걸 궁금해할 것 같긴 해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부속실장이니까 지금은 좀 그 업무랑은 좀 관계가 없기는. 아무래도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기자들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테이블에 있던 기자들도 민감한 거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민감한 걸 물어보다 보면은 뭐 쉽게 말해서 도망간다 그러죠. 다음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기인 사무총장과의 에피소드 얘기는 안 나왔나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조심하셨네요. 네.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이 거기서의 뭐 말투나 이런 거를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이 사과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톤으로 기자들을 만났을지 궁금해서. 이런 표현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근사근한 그리고 굉장히 친근하게 기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꺼내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진핑 이재명 이 정상회담에서 한 예상 시간보다 30분 정도 초과했었고. 네.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근데 이제 전반적인 거는 그러니까 뭔가 더 원하는 게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시지만 오프 더 레코드에 걸렸으니까. 네. 원래 기대했던 값이 있는데 그러니까 갔다는 것 자체도 이 협의가 된 거니까 그 자체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생각했던 베스트가 일단 10이 있었다면 이 10까지는 못 가서 회의가 길어진 게 아닐까?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예정 시간보다 짧게 끝나면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길게 끌어졌다고 하면은 뭔가 논의가 더 많이 이뤄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정 시간보다 더 많이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간 거 아니냐. 관계 개선이 사실 관계 회복이 이번에 가장 주요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에서 어느 일정 성과가 있지만 국내 정치가 안 좋으면 또 도루묵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원내대표 사퇴, 그 다음에 뭐 강선우 의원 제명권. 어쨌든 본인들이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까지 하려고 했던 인사니까 당의 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분위기가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좋을 리는 없죠.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말을 굉장히 아끼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또 이해운 후보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강선우, 이해운 장관 검증에 있어서의 실력 부족 아니냐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입장은 아니 이게 국민의힘의 10년 전에 있던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달라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 통합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를 지명을 하면 또 그것 갖고 그것대로 뭐라고 한다라는 사실 어떤 입장이 보입니다. 네. 반성은 없는 거예요? 아 물론 선관이 안 좋았다. 근데 이제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무직 출신, 그러니까 의원 출신, 정치인 출신에 대해서는 네. 워낙 청문회가 좀 쉽게 넘어가니까 네. 이거를 검증할 때도 조금 이렇게 이 소프트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이건 어차피 그럼 이제 대통령의 뜻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조금 나이브하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인사팀에서도 좀 대통령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레드팀이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성찰이나 체크 포인트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 맞는 말씀인 게 의원 출신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의원들끼리는 서로 사실 조금 봐주는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거의 다 넘어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이 정도는 봐주지 않겠냐라고 지명을 했을 수는 있겠죠. 네.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에 인사수석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처럼.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인사수석을 신설을 해서 다시 사람을 이제 뽑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지명이 안 되거나 인사 절차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몇십 군데고 이제 공백이 되게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이라도 더 늘리고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파견이라도 이제 늘공 파견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인사수석실에서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일을 안 하지는 않는 거죠. 네. 일을 안 하진 않겠죠. 안 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이게 급하게 인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실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늦어지니까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이 안 주면 일을 그렇게 속도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혹시 만나면 김현지 실장 말고 다른 분 만나면 이 얘기를 좀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행자님의 의견이 잘 전달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중도 하차는 없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본다. 인사청문회까지. 근데 너무 길지 않아요? 그래도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진영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을 앉혀다가 놓으면 사실 더 일을 하기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수 인사가 더 적격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왔으면 호영호재하던 분이 와가지고 지역 예산 해주니까 매정하게 못 자르니까 그렇죠. 너 예산 이만큼 잘라야 돼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다. 근데 기재부 관료 출신을 하자니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약간 이렇게 물음표가 있어서 기세에 밀리죠.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이제 고충이라는 건데 문제의식은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근데 이 개별 후보자가 맞나 이 의혹 속에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오늘 또 발표 났으니까 그거는 좀 잘못됐다는 여론이 더 높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추이가 달라지지 않을까 다음 주에 한번 그 부분은 취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청와대도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까지도 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도 청와대도 이제 거리두긴 있지만 어쨌든 원래 이 원내대표 될 때도 친명 인사라고 하는 레터리가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는 맞고 사실 청와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안타깝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일은 당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정도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 당대표였을 때 대통령 본인 당대표였을 때 이런저런 또 그 직책을 맡고 있었다 보니 참 애매하네요. 과거 일이지만 그래도 어떤 유감의 표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유감의 표명을 하면은 우리가 그 원내대표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당대표 했을 때 이제 그 뭐죠? 공천심사위원이나 검증위원 이런 거 했을 때 뭐 문제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러면 그걸 알고 같이 뭐 덮어줬다 뭐 아니 그런 나도 몰랐다라고 얘기했죠. 굳이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변명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강기정 시장이랑 김영록 전남지사가 또 청와대 가서 오찬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광주 전남도 통합하겠다.
뭐 다 통합입니다. 네. 예, 약간 저는 묻지마 통합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통합인데 좀 유행이 되어가는 추세인 네, 거죠. 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요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주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5극 3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네. 지방 분권의 실현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광주 전남이 통합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전과 충남이 통합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것이 강원식 비서실장에게 꽃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광주 전남이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오해도 사그라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 경남 쪽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주민투표를 무조건 하겠다는 거고 네. 대전 충남은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네. 그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입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대통령실은 아직까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는데 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제 갈 예정인 거죠. 아직 이제 만난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네네네. 제가 혹시 좀 말을 잘못했으면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계속 정신 없는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 오늘 또 주식 얘기도 잠깐 해서 뭐 어젠가요? 하여튼 헷갈리는데 수치가 뭐 오른다고 꼭 좋을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좀 한 그렇죠. 부분. 원래 이제 사실은 임기 내에 5천 코스피 5천을 돌파시키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네.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600을 넘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좀 보인다라는 분위기고 물론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게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정말 주관적인 뇌피셜로 네.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네. 누굴 원할까요? 어디 청와대에서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사실은 좀 민주당 내를 취재를 해보면 네. 약간 한평도 의원이 좀 우세가 아닌가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형관 기자는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